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하나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팔란티어는 수익 내고 계신 분보다 물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It's a huge world. Buy some other stock. You don't have to buy Palantir. No one's forcing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하나입니다. 미국 주식 거래 상위 종목 10위권에 항상 올라와 있고, 심지어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식 2위가 팔란티어였을 만큼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팔란티어는 내가 직접 쉽게 써볼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더 면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이런 성장형 기술주들의 특징은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어 투자자들을 매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란티어도 이러한 성장형 기술주 중에 하나인데요. 비밀 기업이라는 컨셉이 팔란티어의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그런지 IPO 직후 신비주의 컨셉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월부터 팔란티어의 주가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월가에서도 유독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가에서는 팔란티어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투자를 권유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먼저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살펴볼까요? 팔란티어의 매출은 3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 2,900만 달러에 비해 49% 증가했습니다. 정부 수입이 2억 8천만 달러로 year over year 72% 증가했고, 상업 수익은 1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year over year 8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억 2,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아직 적자 기업이죠. 그럼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의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21선, 61선, 120선 모두 뚫고 내려가 버렸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양봉이 길게 한번 나와주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 구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뚫어버린 상황에서 어디까지 하락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종합적인 목표 주가 평균치를 살펴보면 그래도 마지노선까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잡은 가격은 5월 13일 기준으로 30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잡은 가격은 17불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22불입니다. 지금 주가는 18불가량으로 애널리스트가 가장 낮게 잡은 적정 주가 17불에 가까운 주가네요. 애널리스트의 평균 투자 의견으로는 중립, 보유 의견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매도 의견이 많았고 매수 의견이 가장 적었습니다. 다수의 투자 은행을 포함해서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는 앞으로 팔란티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률적으로나 계약상 의무 조항으로 회사가 보유해야 할 주식을 제외하고는 팔란티어의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보다는 보유나 매도 쪽으로 월가에서는 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팔란티어에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팔란티어는 막대한 현금을 태워버리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브스의 컨트리뷰터 피터 코엔은 팔란티어를 현금 용광로라고 표현했는데요. 팔란티어가 2020년에 소진한 현금은 1억 60만 달러이며 1년 동안 현금 소진율은 무려 323% 증가한 반면 수익은 25% 증가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현금 소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제품 판매 비용이 비싸고 간접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2019년 전체 매출의 105%가 판매 비용과 간접비로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코엔은 팔란티어는 기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나고도 가장 중요한 수익을 효율적으로 창출해내지 못하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팔란티어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팔란티어의 기술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직상장 되기 전인 2015년부터 월가에서는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퀘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는데요.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홈디포가 팔란티어와 계약을 해지했을 때부터인데요. 팔란티어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홈디포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지불한 비용에 비해 그 가치를 못 미치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딱히 필요도 없고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사는 것이 아닌 해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요. 비용이 보통 1년에 10억에서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기관이야 돈이 얼마나 들던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적극적으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주로 무언가를 판매해서 매출을 얻는 기업 입장에서는 10억에서 100억 단위의 프로그램에 투자했을 때의 마진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써서 더 이득인가를 고민해야겠죠. 물론 팔란티어가 기업의 효율성을 더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져봤자 팔란티어의 이용료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정부기관에만 의지하는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을 시작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일반 개인들에게까지 상용화돼야 흑자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미 대기업에서부터 홈디포, 헐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JP 몰간 등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이용 후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 대중화되기엔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 하지만 간접비가 많이 드는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 등이 팔란티어가 흑자를 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 팔란티어에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이유라고 월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정부 기관 외에도 팔란티어가 점점 일반 기업들과의 계약도 체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일반 기업들에서부터의 매출이 83% 증가했고 지난 분기 125곳의 상업 고객이 2020년 상반기에는 14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밸류에이션 대비 고작 24곳이 늘어난 것이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기에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기업 간에서도 많이 나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마 지금 가장 주가 하락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겠죠. 팔란티어 내부자들의 막대한 주식 매도입니다.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 내부자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팔란티어를 버려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알렉스 카프, 그리고 스테판 코엔이 이 세 명이 팔란티어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들은 거의 2, 3일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 팔고 있습니다. 스테판 코엔은 380만 주의 주식을 평균 25불에서 30불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팔란티어는 주주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보유한 주식이 많을수록 의결권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 세 분은 주식을 팔수록 더 많은 통제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Unique Features of Voting Structure, 특이한 투표 구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회사 내부 구조라 확실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could gain more control as they sell their shares. 주식을 팔수록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팔란티어만큼 극단적으로 어그레시브한 조직 구조를 가진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에서는 팔란티어는 다이렉트 IPO인 직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닌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년간 적자만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창출이 그동안 어려웠던 팔란티어는 현금을 아끼기 위해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스톡 옵션을 많이 제공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쉽게 현금을 창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편리하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팔란티어의 상황들이 지속적인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ESG에 맞지 않아서 라고 했는데요.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죠. 즉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이 어찌 보면 팔란티어는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업일 수 있겠죠. 팔란티어는 반이민 정책을 편 트럼프 정부 하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 등 이민 당국과 협조하였죠. 불법 이민국자를 추적하는 IC와의 계약은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고 추방하는 게 뭐가 나쁘냐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이지만 애초에 이민자로 만들어진 미국 땅에서 더 이상 자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피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민자들을 IC에서는 이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부모와 분리시키고 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보호시설에서 사람들을 방치하는 등 이런 너무나도 비인권적인 방식을 반대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팔란티어가 IC와 협업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치 성향이 뚜렷한 기업이라 반대편의 정치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든지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자신도 한때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든지 또한 좀 전에 언급드린 주식을 아무리 매도해도 의결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업을 컨트롤하는 힘이 막대하다든지 이런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G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현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거나 사회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는 팔란티어에 투자하지 않고 매도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유가 처음 들을 때는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리포트와 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IC랑 계약하면 너무 잘 됐네.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고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민자들을 향한 IC의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로도 이어지고 인권 문제로도 이어지고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 미국으로 목숨까지 걸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고 불법 이민자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또 이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의 부모와 떨어져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리는 이런 지구 반대편의 비극을 아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월가에서 주장하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와 투자를 권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데이터 사업이 단지 주가가 하락한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할 순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월가에서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CNBC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at's more valuable than gold or silver or plastics or any commodity? Data. That's what's valuable. And what's data? Palantir. This stock has been taken out behind the woodshed and beaten like a baby seal. It's just terrible what's happened to it. This is a risky pick because when you miss big and you get crushed. The stock's been cut in half. But at the same time, does the investment premise go away? No. People need to mine data. And social media and everything we do direct to consumer, what's that about? Data. 네, 케빈 올레리는 데이터가 금과 은 그리고 플라스틱보다 가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가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케빈 올레리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수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팔란티어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만 제공할 뿐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모으거나 이를 어디에 판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모든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은단 말이죠. 구글은 개인정보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구글 맵을 통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경우 데이터를 모으지만 팔런티어의 경우 그 모아진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팔런티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이 둘 다를 갖춘 회사가 나타난다면 그게 구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굉장히 엄청난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또 이게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국가보안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보기관이 팔란티어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 고객인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절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나타난다거나 그런데 데이터까지 수집하는 기업이라면 팔란티어가 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창업자 알렉스 칼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If you are speculating or you are, or you're thinking about the short term, there are plenty other things to invest in. We're building the company we believe in. We're going to do it for the long haul. There'll be ups and downs. My lawyers won't let me say more than that, but it's obvious. And if you want something else, it's a huge world. Buy some other stock. You don't have to buy Palantir. No one's forcing you. We're completely liquid. Do something else. 네, 우리는 장기 투자자를 원하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세상에 살 주식 많다. 딴 데 가라. 라고 하시네요. 정말 쿨하시네요. 그런데 피터 코인이 쓴 기사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Do what they do, not what they say. 그들이 하는 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알렉스 칼프가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막상 본인은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매일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주식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 주식을 사고 있진 않은가. 어떻게 보면 그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말라는 걸로도 들리네요. 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 월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몇 달 동안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선 위주로 리포트나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단점들 속에서도 팔란티어가 명백한 핵심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일수록 하락폭도 크고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굳이 상승할 때 매수하지 않아도 매수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니 신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나나였습니다.